자, 그러면은 오늘은 집합에 관련된 유제 1, 2, 3번 중에 어떤 문제를 풀어볼지 좀 확인해 볼 텐데, 자, 13페이지 유제 6-1번부터 보겠습니다. 6-1번. 자, 문제 볼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지금 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하죠? 자, A라는 집합이 지금 현재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냐면 -1과 1을 원소로 갖고 있고, 근데 B라는 집합이 지금 누구를 원소로 갖냐면 X를 원소로 갖는데, 어떤 X냐? mx 더하기 1은 X라고 하는, 자, 이 놈을 원소로 갖는다. 그럼 지금 B라는 집합 보면 알겠지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해를 갖는 집합이 누구?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선생님 생각에 아마 니네가 공집합이 되는 걸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B라는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넘기고 넘겨주면 1 빼기 m만큼의 x가 1이 되죠. 근데 니네가 보통 이제 영혼 없이 앞에 있는 x의 개수인 1-m으로 보통 나누죠. 근데 그거는 m이 1이 아닐 때만 사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항상 0이냐 0이 아니냐는 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만약에 m이 1이 아닌 경우에는 x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m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B라는 집합은 이 하나의 원소를 갖죠? 근데 그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한 방법은 1-m분의 1이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1-m분의 1이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m값이 1이야. 자, m이 1이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 식이 되지. 그러니까 m이 1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B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립니다.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니네가 아마 m이 1인 경우를 체크하지 않지 않았나. 자, 그래서 요게 되려면 양변 역수, 그럼 1 빼기 m이 얼마? -1. 그러므로 m값이 모두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그럼 양변 역수하면 1 빼기 m이 얼마? 얘가 2분의 1. 그래서 m값이 2분의 1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총 가능한 건 1, 그리고 2분의 1, 그다음에 2까지 가능하다. 요거 때문에 아마 니네가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x에 관한 방정식이 무조건 근을 갖는 건 아닙니다. 2차 방정식도 그렇지만 1차 방정식도 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것 같아. 자, 넘어가서 8-2번 문제 볼게. 8-2번. 자, 8-2번에 보면, 자, 집합 S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1이 누구의 원소가 아니다? S의 원소가 아니래.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만약에 S의 원소이면 반드시 1 빼기 A분의 1도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이 표현이 뭔가 어떤 그 주기성을 갖고 순환을 하는 어떤 성질이 되게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내가 특별한 어떤 원소를 가지면 1 빼기 A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지금 뭐라고 주어졌니? S가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 3이라는 놈을 원소로 갖는다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3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되냐? 1 빼기 3분의 1도 반드시 원소가 돼야 돼. 즉 누가 원소가 돼야 된다? -2분의 1도 반드시 S가 가져야 되는 그런 원소 중에 하나가 돼. 근데 -2분의 1을 갖잖아. 그럼 또 누굴 원소로 가져야 되냐면 1 빼기 -2분의 1분의 1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 내가 누군가를 원소로 가지면 1에서 걔를 뺀 게 다시 그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을 원소로 가지니까 다시 해도, 그럼 1에서 더하면 2분의 3, 역수치면 3분의 2. 나는 다시 3분의 1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3분의 1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자, 1 빼기 3분의 2분의 1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자,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1. 그럼 그 역수 3. 그럼 다시 3을. 그럼 또 다시 -2분의 1을. 다시 3분의 1을. 계속 순환하는, 이 세 가지 원소는 반드시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외에 또 다른 누구, 예를 들어 2를 원소로 갖는다. 그럼 또 누군가를 갖고, 또 누군가를 갖고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3번. 3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누군가를 원소로 가지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게 항상 주기성을 띠게 돼요. 몇 번 계산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직접 그것이 수산할 때까지 니네가 직접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8번의 2번이었습니다. 자, 8번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원소입니다.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미주치시고,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형성이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x가 만약에 A의 원소라고 한다면 64를 그 x로 나눈 놈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을 원소로 갖게 되면 반드시 64를 원소로 가져야 돼서 이 두 친구는 그냥 친구야, 친구. 가지려면 같이 갔든가, 안 가지면 둘 다 안 갔든가.
1을 원소로 가지면 64를 원소로 가져야 되고 64를 원소로 가지면 1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이 둘은 그냥 하나의 묶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아. 그럼 또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누구도 2하고 32도, 또 마찬가지로 4하고 얼마야? 16도, 그리고 8은 혼자겠지? 자, 이런 놈들이 바로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 그룹들이야. 그래서 가능한 개수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내가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 4개 그룹을 가질까 말까 고민을 하니까 이게 4승계 16개지만 그냥 간 밑에 공집합을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몇 개? 15개의 집합이 가능하겠죠. 얘만을 갖는 거, 얘만을 갖는 거, 얘만을 갖는 거, 얘만을 갖는 거, 이거 두 개 갖는 거, 이거 두 개 갖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야, 그중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이라 했으니까 그럼 그 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원소를 다 가져야 돼. 1도, 2도, 4도, 8도, 16도, 32도, 64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비례한 집합이야. 봐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그 64를 그거로 나눈 놈이 여전히 원소지. 그지? 근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 C는 그럼 바로 어떻게 되느냐? 8만 꼴랑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꼴랑. 그래서 원소 개수 차이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7에서 1을 뺀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특별히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만약에 한다면 2의 4승에서 하나 뺀 거다.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개 그룹을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2의 4승계. 근데 그 중에 공집합을 여기 제외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제외함. 자,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로 방금 여기 문제처럼 이게 뭐 원소 개수 차이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A의 개수를 물어보는 또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구체적인 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자, 뒤에 넘어가서 9번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에 3번. 9번에 3번. 야, 근데 오늘 마지막 연강이라는 게 너무 신나지 않니? 나는 오늘 출근하면서 지각할 것 같은 약간 그 불안한 금이 그 카카오 내비를 틀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17분이더라고. 2분 지각이잖아. 그래서 내가 원래 주차를 건너편에 해야 되는데 내가 머릿속에 이제 시나리오를 짰지. 내가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면 일단은 학원 주차장에 대충 대놓고 나 쉬는 시간에 갔다 오면 돼야지. 막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했는데 조금씩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 도착 시간이 점점 이게 빨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왔다는 얘기지. 과속을 좀 했다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막 그냥 신호 뭐 법규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약간 양심에 좀 약간 그 미안한 끼어들기 깜빡이 켜고 막 이렇게 들어더라고 막 이런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을 해서 간신히 세이브를 했습니다. 학원 주차장이 주차대가 4개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학원 선생님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주고 누군가는 안 대주고 하는 거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여기 되는 사람 없어. 원장님 그리고 이사님 빼고는 아마 여기 타르타르 아저씨 타르타르 여기 사장님 거기 3명이 아마 보통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선생님들은 못 되게 돼 있어. 자,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집합의 이름을 이상하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여기다가 뭔가 집합을 올려주잖아? 그럼 나는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려고 해. 다시 볼게. 나 집합이야. 나 집합을 원소로 가져. 근데 집합은 네가 이 위에 적어준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겠다. 가령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위에 뭐 1과 2가 돼 있는 자, 이런 집합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공집합과 1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2라는 놈과 그 다음에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이런 집합들을 부분 집합으로 갖겠다. 이게 지금 이 뜻의 의미야. 네가 올려놓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나는 원소로 갖겠다. 이 뜻인데 자, 기억 볼까요? 일단은 공집합은 있잖아. 이게 모든 간에 상관없이 심지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2에 A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상관없이 기억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기억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니은 볼까요? 야, 니은 보면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A라는 놈이 2의 A의 원소니. 자, 예를 들어 보면 알겠지만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 A가 그 집합의 원소로서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부분집합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럼 이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 그럼 지극 같은 경우에 자, 공집합을 갖는 원소. 자, 네가 뭐든 간에 부분집합에 공집합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2의 A승의 부분집합으로 된다는 그러면은 지그세 말도 반드시 안 되겠지. 네가 여기다 뭘 쓰든 간에
이 집합에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반드시 포함되니까 그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겠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는 게 내가 볼 땐 좀 편하고. 자,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뭐니? 자, 리을 보니까 A란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자, A란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2의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자, 나 자신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는 리을의 말도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써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알겠죠? 실제로.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문제가 이 집합기호하고 이런 게 좀 헷갈리게 하는 뭐 그런 문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 되겠냐? 되겠어? 자, 그래서 헷갈리서 틀리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어려서 틀리는 문제는 아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뒤로 쏙쏙 가면 13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에 2번. 아하, 13번에 2번.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A란 집합가 이건데, 야, 여기 지금 중간에는 이런 이상한 집합 있죠. A는 뭐 간단하게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A란 집합은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밑에 이거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것이 1, 2, 6, 7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자, 근데 혹시 이거 이름 있지 않냐 이거? 이거 뭐라고 부른다는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자, 지금 이게 A만 가지고 있는 원소하고 B만 가지고 있는 원소를 합한 거야.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표시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그래, 대칭차집합이라고 해요, 보통 대칭차집합. 그러면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한 대칭차집합과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A란 집합이 여긴데, 자, 그러면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원소에 공유하는 원소가 지금 현재 누가 있냐면 1이라는 원소하고 2라는 원소가 지금 보라색에도 그리고 노란색에도 표시가 돼 있죠. 동시에. 그럼 그 1, 2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2라고 2는. 여기. 보라색에도 포함되고 노란색에도 포함되고 1, 2가 바로 여기 있어야 돼. 그럼 1, 2를 제외한 나머지 3, 4, 5라는 원소는 여기 있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1, 2를 제외한 6, 7이라는 원소는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A하고 B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집합 B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요것들의 합. 자,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그럼 3, 4, 5, 6, 7이니까 뭐야? 25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하든 아니면 니네가 뭐 문제 풀 때 색깔을 쓰기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세모로 얘를 뭐 동그라미 표시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벤 다이그램에서 자, 내가 뭐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색깔을 쓰긴 좀 그러니까 대칭사 집합이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그럼 A라는 집합 세모로 표시해주고, 그럼 두 가지 집합에 공유하는 원소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세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동그라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13번에 2번. 자, 14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A, B, C, D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에 대해서, 자, 전체 집합이 뭘 원소로 갖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인 A하고 B에 대한 순서상의 개수란 말은, 자,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A란 집합하고 B란 집합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일단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원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A를 기준으로 할지 B를 기준으로 할지 약간의 노가다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A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일 순 없어.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수도 없어. A가 만약에 4개를 가지면 교집합이 공집합에 대해서 B는 반드시 공집합이 돼야 되거든. 근데 A하고 B가 지금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이해하겠냐? 자, 그럼 경우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건 집합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경우의 수 문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볼게. 야,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A가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가 됩니다. 4가지. A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B만 가질 수도 있고, C만 가질 수도 있고, D만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스몰 a란 놈만 원소로 가졌다 칩시다. 자, 그럼 B란 집합이
몇 가지 경우에서 가능하냐면 자, B는 그러면 A를 갖지 않고요. B, C, D 중에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겠지? 그래서 2의 3승계가 되겠지? 근데 공집합을 제외해야 된댔으니까 그 경우에서가 몇 가지가 되냐면 7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경우 수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 뭐 B만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B, C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C하고 D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타 등등. 그래서 나머지 B, C, D를 가지고 가질까 말까를 B가 고민하니까 원래는 2의 3승계인데 공집합 안 된다 했으니까 이런 경우로 몇 가지? 28가지가 되겠죠. 이해하겠냐? 자, 두 번째 가볼게. 그 이번엔 A의 원소 개수가 2개인 경우 볼까? 그러면 A가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소 노가다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근데 이건 마치 4명 중에 니네 기억나? 대표 2명 뽑는 거랑 반장, 부반장 뽑는 거 기억나니? 순서에 상관 있게끔 뽑는 거랑 순서에 상관 없게끔 뽑는 거 그런 거 있었어.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 뽑으라면 10 곱하기 9인데 대표 2명 뽑으라 그러면 10 곱하기 9 한 다음에 2로 나눴어. 반장, 부반장, 회장 뽑아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인데 대표 3명 뽑아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하고 뭘로 나는지 기억나니? 6으로 나왔어. 6으로. 그 중학교 때 경우수 때 배우지 않아? 그치 배우지. 워낙 오래된 얘기라 니네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겠지만 그걸 나중에 우리가 확률화 통계라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긴 되는데 하여간 여기서 원소 2개를 뽑는 방법은요. 자, 노가다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연대. 근데 만약에 원소 개수가 상당히 많아지면 방금 같은 행동을 하기가 좀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 곱하기 n-1을 한 다음에 2를 나누자. 이게 이 집합에서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방법이야. 알겠냐? 그럼 여기서는 4, 3, 12 반으로 나눠서 6. 그래서 하여튼간 A가 집합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6가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A란 집합이 스몰 a와 스몰 b를 원소로 가졌다면 그럼 B란 집합이 뭘 같냐? 자, 나는 이제 C하고 D 중에 가질까 말까를 고민해. 그럼 2의 제곱 4가지. 인 줄 알았지만 또 공집합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900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 곱한 거. 여기선 또 18가지가 방법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좀 간단할 것 같은데 만약에 A가 봐. 원소 개수가 3개야. 그럼 방법은 D만 안 갖는 방법, C만 안 갖는 방법, B만 안 갖는 방법, A만 안 갖는 방법. 그래서 요거 A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냐면 4가지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스몰 a, b, c를 원소로 가는다면 B란 집합은 반드시 D라는 원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B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1가지가 됩니다. 1가지. 되겠냐? 자, 그래서 여기서 28가지. 여기서 몇 가지? 18가지. 그래서 몇 가지? 여기 4가지. 그래서 더해주면 얘는 22가지. 6가지 하면 50가지가 되겠네. 정답은 50가지가 정답이 돼요. 근데 원소 개수가 좀 더 많아지면 좀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차차 배워가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니네가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좀 배우면 이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패스. 자, 우리 아마 여름방학 정도 되면 아마 확률과 통계를 할 것 같아요. 여름방학 정도면 쉬워요. 확률과 통계. 자, 14-3번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에 2번. 자, 보겠습니다. 자, A란 집합과 B란 집합이 주의할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원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실수 전체를 원소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볼게. 뭐 A란 집합하고 B란 집합을 수직선상을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보면 야, A란 집합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놈을 원소로 가지니까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A란 집합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안에 들어있는 실수 전체를 원소로 갖고 있고 그럼 B라는 집합은 여기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자 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요놈들을 내가 B라는 집합이 원소로 갖고 있는 상황이야. 내가 첫 번째 상황 볼게. 야 간다. X 빼기 A가 공집합이래. 이거 X하고 A하고 누가 큰 집합 돼야 되는 거야? A가 큰 집합이 돼야 돼.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X란 집합이 A란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걸 얘기하죠. A가 더 큰 집합이니까 빼버리면 아무 남지 않는다. 왜 우리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 중에 하나지. 그럼 두 번째는 또 뭐냐? 야. A 빼기 B란 집합하고
x란 집합을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다. 근데 x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x란 집합은 뭘 포함해야 된다? a 빼기 b란 집합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x란 집합은 사이 꼈어. 그러니까 x란 집합은 a란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a 빼기 b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즉 a 빼기 b면 얼마입니까? 여기죠. 여기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지만 a의 부분 집합인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그럼 p값과 실수 q값의 범위야. 잘 들어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수직선생 표시를 해보면 a 빼기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고 분명히 1까지 가져가는 거야. a에서 b를 빼면 1까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집합이 바로 a 빼기 b거든. 근데 a란 집합은 어때? A란 집합은 이 큰 집합 a란 집합 어때?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2까지야. 그럼 x란 집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보단 크고 요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야겠지? 그지? 그래야 하얀색 집합은 포함하고 노란색 집합에 포함이 되는 이런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끝은요 무조건 고정으로 0이야. 근데 Q값 범위 볼까? 자, 얘가 여기나 둘 다 상관없을 거야. 우리 지난번에 왜 는 붙는 경우 안 붙는 경우 했었지? 안쪽만 색칠되는 경우에만 는이 안 붙는다 했지? 그래서 얘랑 같을 수 있어요. 얘랑 같을 수 있고, 그래서 Q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되겠냐? 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궁금한 건 P의 값 0이고요. Q값의 범위는 바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됐을 거라 봐. 자, 이게 유한집합이면 좀 덜 어려웠을 거야. 안 헷갈렸을 텐데 이게 무한집합이다 보니까 좀 더 헷갈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 하니까 좀 덜 주는 것 같은데? 앞에 하니까 좀 덜 주는 것 같아. 오늘 좀 잠을 많이 잤니? 자, 뒤로 넘어가서 18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의 1번. 18번의 1번. 자, 18번의 1번에 보면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또 이상한 얘기들을 또 하고 싶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A란 집합이 누굴 원소로 갖냐면 1과 3과 5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난 B란 집합이 누굴 갖고 있냐면 1,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네.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야, 이거 뭐야, 이거 또 A의 여집합의 교집합에 비해 합집합의 X가 X래. 그럼 일단 이게 B 빼기 A인 거 알지? 얘 B 빼기 A인 거 알지? B 빼기 A죠? B만 가지고 있는 원소. 그럼 여기서 1, 3, 5를 제외한 2, 4, 6이거든. 이게 2하고 4하고 6인데, 그럼 X하고 누가 큰 거야? 합집합의 간 큰 거 됐으니까 요거네.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럼 두 번째 조건. 야. B하고 X하고의 교집합이 X래. 그럼 X는 B하고 X를 비교하면 X가 더 작아야 돼. 그럼 X는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X란 집합은 B란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1, 2, 3, 4, 5, 6이 되겠죠. 이겁니다. 그러면 X란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원래는 2의 6승계가 맞지만 이 세 가지 원소는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2하고 4하고 6은 내가 고민하지 않아. 가질까 말까를. 그럼 내가 가질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원소는 기껏해야 3개, 1, 3, 5뿐이죠. 세 가지 원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2의 3승계가 된다. 이건 뭐 국민 문제입니다. 표준 문제죠, 표준 문제. 그 얼마 전에 무도회 혹시 봤냐? 그 유재석을 모르는 사람 찾는 공식 봤니? 유재석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야 유재석이 퇴근을 하는 거야. 무한도전에. 그래서 막 어디 강원도 어디 막 91세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유재석이 나를 아느냐 했더니 넌 잘 모르겠는데 뭐 TV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다고. 근데 놀라운 건 그 옆에 김종민이 있었거든. 1박 2일에 나오는. 아, 근데 얘는 본 것 같다고. 김종민은 본 것 같다고. 유재석을 모르는 할머니가 김종민은 본 것 같다고. 근데 유재석이 억울하니까 TV를 막 틀어가지고 자기 나오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진짜 태전 돌리면 맨날 그냥 유재석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 요즘 좀 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기가 나오는 거 보여주려고 막 찾아서 바꾸는데 안 나오더라고. 웃기더라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국민 문제. 유재석급이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흔한 문제. 자, 18번의 2번 문제 보면, 자, A라는 집합은요 6의 약수 1, 2, 3, 6이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B라는 집합은
자, 8의 약수 1, 2, 4, 8이야. 그런데 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과 X에 대한 합집합이 X가 된대. 우연아, 그럼 이건 X가 큰 거야? 교집합이 큰 거야? 둘 중에. X가 큰 거지. X가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 누구 공유하냐? 1, 2냐 꼴랑? 자, 1과 2를 공유하는 이 집합에 그 부분집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보면 야,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과 그 다음에 X라는 집합에 교집합을 쳤더니 X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X하고 A하고 합집합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합집합이 큰 거야? X가 큰 거야? 합집합이 큰 거야. 합집합이 큰 거지. 교집합의 결과는 작은 거니까 얘가 작다, 얘가 크다? 그럼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에 X는 포함된다. 그러니까 얘는 또 1, 2, 3, 4, 6, 8. 오늘 좀 쉬운 거 질문하는데? 그럼 1, 2 가져야 되고 나머지 네 가지 원소에 대해서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니까 자, 2의 4승계. 자, 이게 바로 18번에 2번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국민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죠. 자, 넘어가서 19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이제 뭐 이것도 20 몇 번까지니까 슬슬. 진짜. 자, 19번에 2번. 자, 19번에 2번에 보면은 또 비슷한 얘기가 계속 그 얘기 나온다, 야. 근데, 그지? 19번에 2번도 같은 레파토리의 반복일 것 같은데. 자, 바로 해석할게.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과 X에 대한 합집합이 X고, 그리고 X에서 내가 뭘 뺐냐면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을 뺀 것이 공집합이다. 이 말은 또 마찬가지로 X란 집합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운명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내가 얘에서 얘를 뺐는데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큰 집합. 그 X라는 집합은 반드시 누구하고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주셔야 되고, 근데 얘하고 합집합에서 X가 커났다는 건 X가 큰 집합이니까 이 둘 중에 X가 큰 집합. 그럼 또 마찬가지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또 X에 포함된다. 그럼 이게 또 바로 또 나온 거야.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패턴이. 그럼 우리 좀 쓰기 시작하니까 한번 해볼까? 야,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 뭐니? 10 이하의 소수 중에 9 이하의 짝수면 꼴랑 2밖에 없겠죠. 소수 중에 짝수는 2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은 야, 10 이하의 소수면서 또는 9 이하의 짝수거든? 그럼 2도 같고 4도 같고 6도 같고 8도 같고, 그다음 소수니까 3도 같고 5도 같고 7도 같고, 이건가? 소수거나 10 이하의 소수거나 아니면 9 이하의 짝수. 이거 같은데? 그럼 얘는 원소 1개, 얘는 원소 7개. 그럼 2 빼고 나머지 6가지 원소에 대해서 X라는 집합이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니까 2의 6승계인 64개의 집합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19-2번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야. 자, 19번에 2번 문제 풀어봤고요. 똥가? 설마? 자, 19번에 3번은 좀 다르네. 19번에 3번은 자, 전체 집합 U가 뭘 원소로 갖고 있냐면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야, 합집합,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 공집합이라는 건 쉽게 말해 나눠 먹는다는 거야. 나눠 먹는다. 합집합은 전체 집합인데 교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전체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 그 얘를 A하고 B가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눠 먹어야 된다. 공집합은 아니게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A가 누군가를 가져가잖아. 그럼 B는 나머지 다 가져가야 돼. 교집합은 없어야 되고 합집합은 공집합이니까 A가 누군가의 원소를 선택을 하잖아. 그럼 B란 집합은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A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만 고민하면 돼. B는 나머지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얘를 만족하는 A가 몇 개냐? 자, 그러면 A는 얘네들의 부분집합인 2의 6승계로 보이는데 그중에 A가 공집합이면 안 되죠. A가 공집합 안 되지. 근데 A가 전체 집합이면 B가 공집합이 되면 또 안 되지. 그래서 몇 개만 제거하면 돼? 2개만 제거하면 돼. 공집합과 전체 집합 2개. 그래서 A가 누군가의 원소를 가져가면 B는 나머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되겠니? 자, 그래서 정답은 62개의 부분집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별로 안 어렵구만.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오늘 못 풀어봤거든, 집합 사실. 그래서 좀 이것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안 어렵구만.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 3번.
자, 지금 뭔가 좀 이상해.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과 B에 대한 교집합과 뭐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전체 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나? 이런 좀 이상한 문제 나오면 미지수 잡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했어. 내가 예를 들어 A, 그다음 여기 B, 여기 C라고 해서 여기 A란 집합, 여기 B란 집합, 여기 C란 집합, 스몰 a, 스몰 b, 스몰 c, 여기 x, y, z, 여기 p 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확인해 볼 텐데 야 어차피 a하고 b하고 c의 집합의 원소개수 이거 물어보는 거 있지? 이거 어차피 다 더할 거야. a 집합 원소개수, b 집합 원소개수, c 집합 원소개수 있지? 그 각각의 조건 있지? 그거 다 어차피 더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 더하면 a, b, c는 한 번 계산될 거고 이거 한 번 계산되고 자, 얘 더하기 하면 x는 두 번에 y, z는 두 번씩 p는 총 세 번이 계산되니까 그럼 더하기 2 얼마?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럼 플러스 3 얼마? 3 얼마? p라는 놈이 거기 나와 있는 24와 19의 23의 합 얼마냐? 30에 43에 66 다 더하면 66이야. 근데 문제에서 모두의 교집합 이게 5래 5. P값이 5라는 조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과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과 이거에 대한 교집합의 합집합 즉 문제가 궁금한 건 이거거든. 문제가 궁금한 건 요거거든. 요게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요게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구주입의 스타일대로 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아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P가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하기 5가 궁금한 거야. 궁금하네. 자, 근데 전체 집합 원소 개수 주어졌나요? 44개죠. 야,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44개인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44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 A, B, C도 한 번씩 더하고 그 다음에 X, Y, Z도 한 번씩 더하고 그 다음 P도 더한 게 이게 몇 명이라고? 요게 44명. 그래서 덩어리로 치환하면 돼. 뭐라고 치환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문자 A라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대문자 B라 치환해서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가 요거 아까 5랬지? 넘어가면 39. 그 밑에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2B가 자 5의 3배 15 넘어가면 얼마? 51. 근데 네가 궁금한 건 바로 A 더하기 5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B 소거하기 위해서 윗식에 2 곱하고 빼면 A가 B 더하기 5야? 아, 내 눈을 가졌구만. 자, B 더하기 5죠? 그럼 밑에 식에서 위에 10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자, B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가 되고 그래서 정답은 17이 정답이 된다. 자, 이런 식의 미지수 놓는 방법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조건이 좀 왠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 들겠지? 이게 원래 8개가 주어져야 돼. 여기 봐. 내가 미지수를 잡으면 이게 지금 8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원소가 8개인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C 8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주어진 조건이 턱없이 부족하지. 그럼 이거는 각각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애초부터 없는 문제라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원소, 여기는 원소, 요거니까 자 이렇게 조건이 너무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나중에 2학기 때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애들이 물어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이 방법을 인지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25번의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의 2번 자 25번의 2번 문제를 보면은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A, B, C 맞힌 사람이 이거고 3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재활용해볼까? 이 그림을 재활용합니다. 자 볼게.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수학 문제인데 A, B, C를 맞춘 학생 그러니까 얘가 또 16명, 얘가 또 20명, 얘가 몇 명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똑같이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2배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그 다음 더하기 3P 이게 각각 한 과목씩 맞은 미쳐봐. 거기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A 문제, B 문제, C 문제를 맞힌 학생이 16명, 20명, 22명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차피 더 할 거니까 그것들 어차피 더 할 거니까 그럼 16하고 20하고 20이 더하면 얼마야?
얼마야? 58이니? 58? 콜. 자, 얘가 58이구나. 그럼 또 있을 텐데. 자,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이 3명이다.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 P값이 또 3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또 있을 텐데. 자,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다라는 건 합집합이 40이란 얘기고 그럼 또 이게 40이란 얘기죠. 누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P라고 하는 합집합. 이거 싹 한 번씩 골고루 더한 합집합이 몇 명이 돼야 된다? 40명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야? 두 문제만 맞힌 학생들. 두 문제만 맞힌 학생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궁금한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A, M, 얘를 B,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자, P 대신에 3 대입해서 또 연립방정식 풀어서 또 문제에서 원하는 게 B야 바로. 그래서 A 더하기 2B 3 넣으면 9 넘어가. 그럼 49. 그 다음에 A 더하기 B 3 넘어가. 37. 근데 궁금한 게 B니까 빼주면 12가 정답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 어디 그 상일여고였나 어디였나 학교 언제 시험이 오류가 있는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냈거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면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여기서 내가 지금 취하는 A하고 B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학교 시험 문제를 풀잖아.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걔를 그냥 일반적인 해설 방법대로 하면은 문제에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류를 제기했는데 결국 학교에서는 그냥 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안 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안 풀면 되지 않느냐. 그냥 뭐 우리 그 해설이 혹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에 교집합만 빼고 막 공식 쓰고 막 하는 그대로 풀면 오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풀어서 오류를 만드냐. 그게 말이야 방귀야, 그지? 문제가 오류 있는 문제를 내놓고 그렇게 풀면은 오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라. 이게 말이 되냐? 에이, 참. 어디 학교인지 내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근데 어디 여고 중에 하나였는데. 자, 25번에 2번이었고 26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리아 방귀야, 그지? 그 누가 한 얘기지? 마리아 방귀야. 아닌데? 마리아 방귀야가 뭐야, 그지? 자, 어떤 말에 50가구가 산답니다. 근데 이번엔 A신문 구독하는 가구 수, B신문 구독하는 수 15가구 이상이 모두 구입한다. 자, 볼게. 밴댕 그려. 자, 전체 50인데 지금 A하고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결정이 돼 있는데 A란 집합은 27개. 근데 B란 집합이 32개. 근데 교집합 X. 근데 X가 적어도 15 이상이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가구 이상이 A 신문과 B 신문을 모두 구독하고 있다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은 X가 15 이상이다. 근데 15 이상인데 최대는 얼마일까? X의 최대가가 얼마일까요? 봐봐. 그림 보면 딱 알아야 되는데 27이죠. 요게 작은 집합일로 쏙 들어가는. 얘 최대가 27이에요. 교집합 원소 개수가.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야? A 신문 또는 B 신문인 합집합이네. 그럼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 개수.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되니? 야, 27에다가 더하기 32에다가 빼기 X를 하거든? 쉽게 말해 두 개 더하면 59 마이너스 X가 바로 그 합집합의 범위거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X 빼기 15. 그 다음 59 더하면 59 더하면 얼마야? 32. 그리고 59 마이너스 X 그리고 59 더하면 얼마야? 59 더하면 얼마야? 44냐? 그냐?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최대가 44, 최소는 3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되겠냐?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뭐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니네가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숙제 다 어제 했지? 어제 했지? 딱 보면 그래. 지난주에 내가 거의 풀어준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데 자꾸 이렇게 질문 나오는 거 보면은 요 최근에 한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게 어딥니까, 그죠? 자, 26번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잠깐 내가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셜록이라고 그 드라마 옛날 그들을 나는 시즌 1 그러면 한 10개 있고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맨날 봤던 거는 시즌 1 그럼 막 10몇 개 있고 그러는데 그건 3개밖에 없더라고 한 시즌에.
그래서 1편에 1을 딱 봤는데 겁나 재밌는 거야. 겁나 재밌어. 딱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막 충전기 꽂는데 상처 있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술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추측을 하는 게 엄청 재밌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 장래희망이 원래 형사였어요. 형사. 탐정이었어. 탐정. 진짜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진짜 탐정이 되고 싶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사립탐정이 불법이니까 심부름꾼 세타잖아. 남 사생활 털고 도청장치 달고 막 그지? GPS 추적장치 달고 이거 이제 불법이라 안 되는데 그래서 합법인 나라를 보니까 일본하고 영국이 있더라고. 합법인 나라가. 그럼 일본을 갈까? 영국을 갈까? 꿈 때문에 내가 이민까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국은 안 되겠고 하여튼 그랬었어. 꿈을 접었지. 아이 또 가능만 하면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만약에 진짜로 내가 직업 선택권이 있으면 나는 검찰할 것 같아. 돈을 벌고 안 벌고 권력이 있고 안 걸 떠나가지고 검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탈탈 터는 거야. 저놈 좀 비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공권력을 더 이동하는 거니까 그 사람 통화 기록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 검찰은 다 해가지고 다 이게 나쁜 놈들 잡아내는 진짜. 근데 아쉬운 거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원래 검찰 출신인 거 알지? 그 사람이 원래 고등학교 때 우병우는 왜 이렇게 됐나요?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병우의 실체 해가지고 아는데 우병우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되게 시골에 있어. 근데 그 시골에서 전교 1등을 단 한 번 놓치지 않았어. 근데 3년 내내 장래희망이 검사야. 그래서 담임이 넌 그렇게까지 검사하고 싶냐? 제가 검사가 꼭 돼가지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다 쓸어버리고 싶다. 그게 이제 우병우의 젊은 우병우의 꿈이었지. 근데 우병우가 어떤 검찰 시절에서 어떤 지역에 딱 갔는데 여기 비리 저지른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이거 비리 저지른 거 간 느낌 딱 오는데 탈탈 털었어. 비리를 다 털었어. 근데 털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김영삼 대통령의 완전 배프. 그것이 아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걔 딴 데로 보내버려. 그래서 좌천됐어. 완전 시골 검사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우병우가 그게 바뀐 이유가 그때인 것 같아. 그때까지 내가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깨끗한 검사가 돼야지 했는데 그러니까 걔가 사법고시도 되게 좋게 통과해서 원래 사법연구원 그 성적사라 판사, 검사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 판사가 되고 싶다고 나 판사할래요 이게 아니라 성적순으로 우선권을 줘서 그럼 처음엔 보통 판사하고 그 다음 검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변호사하고 하는 거거든 보통. 걔네 판사 성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검사하겠다라고 했대. 실제로. 참 젊었을 때는 참 그래. 이게 좀 올바른 생각인데 지금은 째려보고 기자 막 째려보고 그지? 째려보고 그지? 자 26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딴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가 봐. 자 어느 휴대폰 판매점의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하고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서 10대 감각에 10대 감각에 적합하다 생각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래서 A 기종을 합격으로 평가한 학생이 10명, B 기종을 하는 애가 5명. 좀 적네. 자, 전체 40명을 대상으로 A하고 B에 대한 합격 여부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면 A에 합격을 준 학생이 10명. B의 합격 기준 애가 5명.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자, A하고 B를 모두 불합격으로 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야. 그 상식적으로 가보자. 야,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 이게 최대가 되겠냐, 최소가 되겠냐, 여기가. 자, B란 집합의 5개 원소가 A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최대가 되겠지. 그게 몇일까? 30이겠지? 근데 만약에 둘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게끔 쏙 하고 서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15을 제외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25가 되겠죠. 그러면 30하고 25. 그게 바로 최대 실수값이 되겠지. 근데 물론 이제 수식적으로 계산하면 귀찮은 일이 되는 거야. 봐봐. 여기를 x라 해. 그럼 x가 가장 클 땐 얼마? 5지? 가장 작을 땐 얼마? 0이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왜? 첫 번째는 서로 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걸 생각하라고. 적겠지? 적혀 있어요. 그죠? 교집합이 이거 좀 적은 거 맞아? 너 졸면서 적었구나. 이게 내가 볼 땐 정상 글씨가 아니에요. 정상 글씨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럼 네가 원하는 이 동그라미 모두 불합격을 줬어야 하는 이 부분은 40에서 뭘 빼야 돼?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 원소개수 빼야 되거든? 그럼 얘가 40에서 뭘 빼? 야, A의 원소개수 10개, B 원소개수 5개, 그다음 교집합에서 x 뺀 거. 그럼 계산해주면 25 더하기 x. 이게 지금 바로 네가 원하는 이 식의 범위거든?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이러니까. 양변에 25 싹 더해주면 25보다 크고 나갔고
30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식으로 해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런 문제까지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성아? 그래.